연체가 되면 일단은 독촉 추심이 오거든요. 중지금지 명령 받아가지고 독촉 추심 자체를 일단은 막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판결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다. 그러면 개인회생 곧바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개인회생을 문의 주시는 분 상당수가 연체가 시작될 것 같거나 연체가 이미 된 경우에 문의를 주시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좀 개인회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급한 분들은 아니에요. 연체가 시작되면 곧바로 계좌가 압류되고 급여 압류되고 카드 사용 정지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지는 않고 일단 뭐 카드 사용 대금 기준으로 해서 오후 영업일까지는 뭐 문자 정도만 올 뿐이지 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지는 않고요. 이제 5일이 지나게 되면은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계좌나 급여가 압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에서 내 계좌를 압류를 하려면은 판결문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럼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해요. 금융기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민사소송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. 지급명령 결정서를 채무자가 받게 됐을 때 2주 이내에 이의 신청만 하신다면은 민사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, 궁극적으로 판결문을 얻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연체된 시점에서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받기까지 이의 신청을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내 재산을 강제로 집행을 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연체하기 전이나 연체한 직후에도 그렇게까지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좋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연체되기 전이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연체가 되면 일단은 독촉 추심이 오거든요. 그러면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, 연체 이전에 개인회생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중지금지 명령 받아가지고 독촉 추심 자체를 일단은 막고 그걸 이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서류 준비하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제 많은 채무자분들이 연체가 시작이 돼야지 개인회생 혹은 뭐 파산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?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. 그렇지는 않고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연체가 되기 이전이더라도요,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사실은 총 채무가 내가 가진 재산보다 큰 경우, 요 경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체 여부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개인회생이 정말 임박해서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를 살펴보면은요,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. 카드사나 이제 뭐 은행에서 소송 진행해서 판결문까지 얻은 상황인데 관망하면서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내 계좌가 압류되거나 급여가 이제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물론 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지금지 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지명령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거든요. 그 사이 기간에 재산에 대한 집행이 있게 되면은 그 재산은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, 판결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러면 개인회생 곧바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 보통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채무로도 회생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산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럼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 그냥 갚아지 하다가 이자가 점점 쌓인 상태에서 오면 더 큰 경우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최소 어느 정도 금액까지도 그 회생 신청도 되는 걸까요? 지금?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채무가 작다고 해서 뭐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채무가 작음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인 수입은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럼 사실 개인회생 하면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하죠. 아예 채무가 커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개인회생도 알아보고 하는데, 채무가 애매하면은 이제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갚는 데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도 2년으로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.
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세 줄 요약을 드리면은요. 첫 번째로는 연체가 임박하였거나 연체가 된 직후인 분들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그렇게까지 급한 것은 아니다. 이제 뭐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연체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절차 받지 않고서는 개인회생을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세 번째는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라면은 압류가 현실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된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서는 개인회생 준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